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장의 1절, 문자열과 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에서는 문자열과 다양한 자료요, 주석과 다양한 연산자, 그리고 쉘에서 이 밑줄이라고 하는 언더스코어의 활용, 그 다음에 함수 이벨루에이션, 이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본 수업을 통해서 파이썬의 자료형과 주석, 그 다음에 다양한 연산자, 그 다음에 쉘에서 언더스코어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함수 이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글자, 숫자, 날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본 그림은 앨런 튜링의 일생을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포스터를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숫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글자가 가장 많죠. 뭐 영문자, 한글자. 그다음에 이제 뭐 2015년 2월 17일 이렇게 뭐 날짜도 나오죠. 네. 자,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파이썬 언어라든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우리는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포스터가 그린 영화는 15년에 국내에서 사용된 영화인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이 앨런 튜링의 전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앨런 튜링은 여기도 써 있지만 영국의 수학자이면서 바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워낙 컴퓨터 공학 쪽에 그 세운 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앨런 튜링을 기리기 위한 앨런 튜링 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가장 많았던 게 문자열이었는데요. 그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하고 문자의 모임이죠. 일련의 문자의 모임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앞뒤로 둘러싸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또 영어로 작은 따옴표는 싱글 코트, 큰 따옴표는 더블 코트라고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용돼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거나 큰 따옴표를 둘러싸면 모두 문자열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열을 출력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셔서 그 괄호 사이에 출력될 자료, 특히 문자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 아이들 쉘, 다른 말로는 콘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콘솔에 값을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출력한 이후에 그 다음 줄로 이동을 해서 다음 출력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기왕 여러분들이 쉘에서는 그냥 문자열을 써도 엔터를 치면 그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27이라고 하는 거를 싱글 코트를 묶어도 얘는 문자열 27이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숫자가 아닌 거죠. 3.14도 숫자가 아닌 더블 코트를 묶었기 때문에 3.14라고 하는 문자열이 됩니다. 네, 물론 문자열을 모아놓은 헬로 월드, 헬로 파이썬을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저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출력 결과에 더블 코트 표시가, 싱글 코트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프린트를 안 쓰고 직접 쉘에서 그냥 문자열을 쓰면 항상 싱글 코트의 문자열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 연산자인 더하기와 곱하기를 알아보고 주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더하기는 문자열에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문자열 연산자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도 하죠. 이 별표는 문자열의 앞뒤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숫자를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됩니다. 자,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원주율 더하기 하고 뒤에도 3.141592라는 거를 문자열로 썼죠. 이럴 때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한 결과가 하단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그 코드를 보면요. 여러분께 권장은 해드리진 않지만, 자, 앞에는 이렇게 문자열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공간을 남겨놓고 또 문자열을 써놨어요. 자, 이래도 그 문자열과 문자열이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을 해라 문자열의 의미가 되고요. 당연히 요 더하기는 앞뒤에 있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이 있는데 바로 요게 요 문자열을 곱하기 앞에 3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의 공간이 세 번의 방가라고 하는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삼중 따옴표와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중 따옴표. 이거는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맨 앞에 3개,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맨 앞에 3개. 그래서 이렇게 얘는 작은 따옴표를 3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3개를 앞뒤를 하면은 여러 줄에 걸쳐서 문자열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를 뭘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 작은 따옴표의 3개는 큰 따옴표 3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따옴표.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주석의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샵을 쓰고 문장의 끝까지 주석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샵 이후에 한 줄만 주석으로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주석이라는 거는 그 파이썬 언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설명을 한글이든 영어든 설명을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은 주석이 샵과 그 다음에 싱글 코트든 더블 코트든 3개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한 줄 샵을 3개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자, 싱글 코트를 하게 되면 마지막도 싱글 코트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 내부에서 큰 따옴표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큰 따옴표는 이 내부 안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 모습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또 반대로 큰 따옴표를 양쪽 끝에 하시고 안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하시면 요 글자가 그대로 출력에 나온다라는 게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문자열에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문자열을 표시하는 내부 안에다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직접 출력하고 싶을 때는 문자열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를 외곽에 썼으면 안에는 작은 따옴표, 외곽에 큰 따옴표를 썼으면 안에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반 숫자를 좀 알아볼게요. 정수, 뭐 3, 4, 5 이런 정수죠. 그 다음에 실수. 근데 실수는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부동소수점 수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 이건 다 아시겠고요. 다만 요 표현은 5.4 곱하기 10의 4승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표현합니다. 요 표현을 요렇게 한 거죠. 2의 마이너스 2. 대문자, 소문자 2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고요. 요런 표현 방법은 여러분이 파이썬을 쓰시나 C를 쓰시나 자바를 쓰시나 다 통용되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를 쓸 때 그냥 3, 뭐 4.5 이런 표현을 프로그래밍 언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하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숫자 상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상수.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리터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터럴이다. 리터럴이다. 자, 뒤에 또 이 리터럴이라는 표현의 용어가 나와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나 무슨 이런 수식을 쓸 때 일반적인 정수를 이렇게 콤마를 쓰는 경우가 있죠. 3400이라고. 자, 이런 콤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00을 쓰실 때 그냥 숫자 3400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은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게 곱하기예요. 곱하기가 여러분 키보드상에 수학의 곱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x를 쓰는 건 아니고요. 요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걸 곱하기로 쓰고요. 이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이 외에 많이 안 쓰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쓰이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머지 연산자, 목 연산자. 목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만 그 나눈 거에 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이제 8이라는 거 하는 거죠. 이런 거는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3이죠, 3. 자, 이거를 4를 21로 나누면 나머지가 4, 5, 21이잖아요. 그 나머지의 결과값은 1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선순위는 뭐냐? 요 내부에서 1등, 이게 가장 빨리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거듭 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더하기 빼기의 부호를 두 번째로 계산하고, 부호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곱하기 나누기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잡한 우선순위는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요 간단한 7개의 연산에 대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거는 꼭 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파일에 저장하는 코드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 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밑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언더스코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바로 대화형 모드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실행된 결과값을 저장해주는 특수 문자입니다. 특수 문자. 이제 나중에 이 저장 공간을 변수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변수는 우리가 만드는 일반적인 변수고요. 이 바로 언더스코어는 특별한 변수라는 거죠. 특별한. 시스템이 이용하는 특별한 변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불 금액이 78,000원이에요. 그러면은 5만원권이 한 장 필요하고, 만원권은 2장 필요하고, 5천원권은 한 장 정도 필요하고 3천원을 더 내면 되는데, 만약에 1,000원짜리 지폐가 없다라고 한다면 5천원짜리를 2개 더 내고 2천원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여러분이 C나 파이썬,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한번 이거를 해결해 봅시다. 먼저 이 언더스코어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60이라고 치면 6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언더스코어를 쳐주시면 60이 나와요. 그러면 3 곱하기 언더스코어 하면 60이니까 18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언더스코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코어만 치면 180이라는 게 나와요. 자, 3 플러스 4는 7이죠. 언더스코어를 치면 바로 전에 연산한 결과값 7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꼭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8하고 문자를 쳤어요. 그럼 언더스코어를 치면 파가 나와요. 자, 파이 선을 3번 했어. 그러면 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언더스코어를 치면 파이 선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는 바로 가장 최근에 계산된 결과가 저장되는 특수 문자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시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78,000원을 내고 얼마를 78,000원이 계산해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5만원권과 만원권과 5천원권을 다 제출을 하고 내가 얼마를 거슬러 받으면 되는지를, 다시 말해서 1,000원권을 몇 개 거슬러 받으면 되는지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금액 출력했고요. 자,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는 계산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78,000원 넣으면 출력을 해놨고요. 5만원권 출력을 해봤고요. 자, 기랑 78,000 나머지 연산자, 목 연산자죠. 하면은 하나가 나오고 있죠. 1 나왔어요. 근데 이건 프린트로 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더스코어에 들어가는 첫 값은 이겁니다. 78,000을 5만으로 놨을 나머지, 다시 말해서 요게 언더스코어에 들어가는 첫 값이에요. 그리고 만원권이라고 출력을 하고 바로 28,000원을 만원으로 나눈 몫을 하면 2지요. 네, 2. 근데 2는 프린트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언더스코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2. 그래서 28,000이라는 게 언더스코어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더스코어는 28,000이죠. 자, 28,000을 만으로 나눈 나머지의 연산은 8,000이죠. 8,000. 네. 바로 이 8,000이 다시 언더스코어에 들어간 거죠. 8,000이. 자, 5,000원권을 출력하고, 자, 언더스코어에 들어간 값이 얼마라고요? 8,000이죠. 자, 8,000을 5,000으로 나눈 몫은 얼마냐면 1이에요. 1. 거기다 1을 더했습니다. 1을 더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5,000원권이 많은데 1,000원권은 없어요. 그래서 5,000원권으로 초과해서 지불하고 잔돈을 받겠다는 의미라서 요 계산하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 줘야 내가 제출해야 될 5,000원권이 나옵니다. 2라고. 아직 언더스코어에는 8,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프린트 잔돈, 프린트 5,000원. 바로 여기 언더스코어하고 얼마라고요? 8,0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8,000 나머지, 이걸 먼저 연산하면 8,000 나머지 5,000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3,000이잖아요. 3,000. 8,000 나머지 5,000은 3,000입니다. 왜냐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000이니까. 그래서 5,000원에서 3,000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2,000원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0원을 잔돈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본만 보면 우리가 만원권을 몇 개, 그 다음에 5만원권을 몇 개, 5천원권을 몇 개 지불하고 잔돈을 2,000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쉘에서 한번 쭉 순서적으로 코딩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한 번에 일괄적으로 코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수식을 쓰면 돼요. 이 수식을 쓰면 바로 잔돈 2,000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목 연산자와 이 나머지 연산자를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 한 번 문장 바이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 eval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al은 evaluate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evaluate에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코딩 실습 한 번에 여러 자료 출력해가지고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이렇게 콤마로 여러 개를 늘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출력이 여러 개 됩니다. 다만 이 출력과 출력 사이를 공간을 알아서 띄워줘요. 아주 유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 파이썬 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 파이썬. 자, 23,000원은 5,000원 몇 개, 1,000원 몇 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23,000원을 5,000원으로 나눈 몫을 뿌리면 몇 개인지를 알죠? 4개. 예, 5, 4, 20이니까.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몇 개를 줘야 되냐? 만약 1,000원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문제에서는 1,000원짜리가 없어서 5,000원짜리를 2개 지불하고 2,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1,000원을 그냥 몇 개 지불하면 되죠. 자, 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23,000원을 5,000원으로 나눈 나머지, 다시 말해서 3,000원만 1,000원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3,000이고 이 3,000을
천으로 나눈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바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 목의 연산자와 이 나머지 연산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함수 이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드린 것처럼 함수 이벨은 이 인자로 들어오는 요 안에 들어오는 이 문자열을 해석해서 그 문자열을 결과를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실행 가능한 파이썬 문장의 문자열을 요 안에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다가 이러한 수식 형태를 적어 드리는 거죠. 수식 형태를. 그래서 여러분 3 플러스 15 나누기 2라고 하는 거를 이벨에다가 문자열로 넣어주면 실제 3 플러스 15 나누기 2의 결과가 출력이 돼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먼저 한다 그랬죠? 나누기를. 그래서 15 나누기 2 하면 7.5잖아요. 거기다 3을 더하면 결과가 얼마겠습니까? 10.5라는 게 나오겠죠. 예. 자, 마찬가지로 여기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계산해 달라고 한다면 얘가 계산을 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 보면은 아까 이 곱하기와 요 나머지 연산자의 연산 순위는 똑같아요. 똑같을 때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4, 3, 12죠. 1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겠습니까?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산자의 우선 순위를 보면은 어떤 게 1등이었냐면 바로 이 지수승이 1등이었어요. 지수승이. 예, 지수승이. 여러분 이 코드상에 여기 떼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붙여 써야 돼요. 예,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승을 먼저 하면 2의 3승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3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3승은 8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 안에 있는 더블 쿼트의 문자열을 곱하기 3이라는 거는 배웠지만 문자열을 곱하기 3 하면 그 문자열을 반복하는 거죠. 여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학습을 한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의 기본적인 자료형 문자열을 알아봤는데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동일하게 양쪽에 둘러싸면 되고요. 또는 문자열은 3중 따옴표도 가능합니다. 다만 3중 따옴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문자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거는 주석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또 드렸어요. 자, 문자열 연산자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1, 2, 3, 4, 5, 그 다음에 실수.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실수를 부동소수라는 용어도 많이 쓴다. 3.14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석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3중 따옴표를 작은 거, 큰 거,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여러 줄에 걸쳐서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샵을 이용하면 샵을 쓴 이후 코드의 끝까지를 주석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변수인 언더스코어 밑줄이었고요. 얘는 쉘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쉘에서 가장 최근에 실행한 결과값을 저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다양한 연산자를 배웠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 연산자, 나눌 때의 목만을 계산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가 100%, 200%의 퍼센트가 아니라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지수승, 3, 별표 2 하면 3 곱하기 3, 9라 이런 얘기죠. 이 거듭 제곱 연산자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콘솔 출력 함수인 프린트. 근데 이 프린트에는 콤마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한 줄에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안에 여러분이 수식을 쓰거나 아니면 문자열 안에 아예 자바 코드 문자를, 자바 문장을 적어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해 주는 evaluation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eval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자열 정수 실수라고 하는 자료형을 배웠고요. 프린트를 좀 알아봤고 evaluation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